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2020년 4월 20일입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아난티 체결이 됐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살짝 한번 흔들었다가 다시 좀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이 강하진 않지만 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충분히 이거는 매도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뚫었고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저항을 접수되었습니다. 받네요. 매도 주문이 자, 체결되었습니다. 절반 매도했고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전량 매도했습니다. 자, 아난티 시초가 매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아난티 다시 매수되기를 좀 해봤는데요. 살짝 아래로 떨어졌다가 현재 체결이 안 되고 조금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쉽게 아난티 체결이 안 됐습니다. 아래 꼬리가 정확하게 1,600원 제가 매수 대기 해놓은 자리까지 터치만 하고 상승이 나와서 VI를 들어갔습니다. 자, 이 물량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추격 매수는 하지 않고요. 오전에 시초가 매매로 수익낸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국일 제지를 어제 종가 무렵에 좀 샀었고요. 오늘 시초가에 조금 시장가로 추가 매수를 하려고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정정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일 제지 오전에 조금 흔들고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종가를 계속 좀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번에 좀 돌파를 못하면 물량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돌파를 하면은 조금 홀딩을 하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단 절반은 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 물량은 어제 이제 종가 베팅한 물량이고요. 돌파가 나오네요. 깔끔하게 돌파가 좀 안 나오고 있어요. 거래는 좀 실렸는데 거래가 실리면은 위로 쭉 뽑아줘야 되거든요. 이제 뽑아주네요. 좀 더 쭉 뽑아줘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고점 테스트를 어떻게 할 건지 좀 지켜보고요. 자,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돌파를 바로 못하면 물량 정리하도록 할게요. 빠지네요. 매도 주문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예, 바로 좀 뚫어주고 위쪽으로 좀 상승이 나오질 않아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9일 재지 매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로템 매수 대기를 좀 해봤고요. 예, 제가 너무 가격을 싸게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원래 잡으려고 했던 자리에다가 잡았어야 되는데 조금 좀 싸게 잡으려고 했더니 안 주고 좀 올라가네요. 자, 이번에 떨어지지 않고 VI에 들어가면은 매수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VI에 들어갔네요. 자, 현대로템 매수는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아난티 매수 대기를 좀 해봤습니다. 예, 체결이 안 되고 가나요? 예, 지금 정거장 매매로 대응을 한 거고요. 예, 그 자리를 지금 매수를 주질 않고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체결이 안 되고 고점 돌파가 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떨어지는 거는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매수 취소할게요. 취소 주문이 정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이 마감됐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을 좀 매매를 했고요. 두 종목을 또 매매 시도를 했는데 체결이 안 돼서 추가 수익은 좀 내지를 못했어요. 자, 먼저 아난티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아난티는 제가 시초가 매매를 좀 했었어요. 시초가에 바로 시장가로 매수를 해서 자, 이 구간 돌파가 나오려고 시도를 할 때 요 근처에서 제가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대략 한 3% 정도의 전량 매도 체결을 시켰고요. 한 350원 정도의 아마 매매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매도하고 난 이후 훨씬 더 또 상승이 나왔죠. 저는 항상 이 무릎에 사서 허벅지에 파니까 제가 매도한 이후로 9%가 더 상승이 나왔고요. 자, 오후장까지 보면은 뭐 그 이상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한 10% 넘게 상승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시초가에서 잘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이제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친서를 받았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초가에 좀 매수를 해서 상승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좀 베팅을 한 거고요. 재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매도 이후에 또 종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온 거죠. 분봉상 보면은 요 꼬리 매물대까지 이제 돌파가 나온 거고요. 자, 그 돌파가 나온 자리를 보고 바로 이제 제가 매수 대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제 매수가보다 한 호가, 두 호가 위에서 체결이 안 되고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추가 수익을 내진 못했어요. 자, 그 이후에 또 요 부분이 있었어요. 자, 이 자리 아침부터 일찍 상승 주고 W자 쌍바닥 만들고 자, 거래 줄이고 거래 터지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가 나왔죠. 자, 처음에 돌파 나올 때 거래는 이제 돌파는 안 되고 거래만 돌파가 나와서 여기서는 이제 매매 시도를 안 했고 그 다음 봉에서 돌파가 나오긴 했는데 거래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요봉까지 좀 지켜본 겁니다. 요봉까지. 자, 요번까지 지켜봤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바로 매수대기를 했죠. 11,000원에 매수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수가를 안 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또 추가 수익을 내지를 못했어요. 제가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좀 경향이 있어서 추격 매수를 했다면 요 자리에서도 또 요 자리에서도 한 3% 구간에 또 추가 수익을 두 번에 걸쳐서 낼 수 있었는데 조금은 아쉬운 매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초가 매매로 아침에 또 수익을 잘 냈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잘 본 자리들이었고 체결만 됐다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로템을 또 매매 시도를 했었습니다. 자, 현대 로템도 요 자리죠. 돌파 매매 시도를 했습니다.
자, 돌파 매매 자리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자꾸 싸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한도가 위에서 좀 체결을 시키고 뭐 손절을 한다면은 뭐 한 0.5%, 1% 정도 이제 손절이 나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일단은 체결을 시키고 수익 낼 확률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은 욕심을 내서 공격적으로 좀 베팅을 해볼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요것도 두 호가 차이로 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체결이 됐다면 이런 구간 이제 수익이 날 수 있었겠죠. 무려 12.9%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매매였어요. 현대로템도. 이 종목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이렇게 정거장 매매 또 시도를 할 수 있었겠죠. 이런 자리. 근데 얘도 원칙대로 매매를 하려고 여기 14,500원이나 15,000원 자리에 매수 대기를 해놨다면 체결은 안 됐을 거예요. 여기 14,700원까지 주고서 이제 상승이 나왔으니까. 자, 보시면은 거래 들고, 거래 줄고, 거래 말리고, 거래 딱 터지는 자리 캔들 보이시죠? 자, 정거장 매매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현대로템과 또 아난티를 통해서 매수 체결만 됐다면 굉장히 또 큰 수익을,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수익으로 가져오지 못한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여기 상승 이후에도 이런 자리도 보이시죠? 야, 그런데 여기는 높은 자리라 사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을 하진 않았어요. 자, 이런 자리에서도 정거장 매매 대응했다면 여기서 분명히 체결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짧은 구간이지만 이 자리도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자리 짧아 보이지만 이것도 3%가 넘는 구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대북 관련주로 아침에 아난티와 현대로템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굉장히 많았는데 시초가 매매만 성공을 시키고 정거장 매매, 돌파 매매는 아쉽게 좀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국일재진을 좀 매매를 했는데요. 자, 국일재지는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가 무렵에 일부 금액을 좀 종가 베팅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초가에 좀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시초가에 또 추가 물량을 어제 산 물량만큼 좀 샀습니다. 다행히 하락을 줬지만 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산 물량은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제가 절반 정도 매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대략 한 2.5%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여기서 좀 흔드는 구간이 보이길래 약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종가 베팅 한 물량은 한호가 윈가 아니면 본절 정도에다가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약간의 상승 구간이 나왔어요. 매도 이후에 이 정도 이제 상승 구간이 나와서 추가 수익 구간이 얘도 발생을 하긴 했습니다. 자, 대략 한 3.6% 정도 추가 수익 구간이 발생할 기회가 있긴 했지만 어제 이제 만들어진 정고점 자리까지는 올라온 거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제 흔드는 구간에서 굉장히 약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좀 매도를 해서 자, 여기 시초가 부근에서 산 매수 물량만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역시나 이렇게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오늘 시장이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종목들도 장 후반대에 좀 들어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긴 했습니다만, 자, 어쨌든 뭐 구기재지도 수익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자, 얘는 어제 이제 장대 양봉 이후에 오늘 음봉으로 좀 밑꼬리 없이 거의 이 종가 저가로 마감이 됐잖아요. 자, 이 최근에 이 국일재지 움직이는 스타일을 보면 이 움직임의 스타일이 이해가 됩니다. 상한가 이후에 장대 음봉으로 죽고요. 여기도 상한가 한호가 아래까지인가요? 상한가 표시가 없는 걸로 봐서 어쨌든 상한가 거의 준하게 들어간 장대 양봉 이후에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죽죠. 자, 이런 이 종목을 운전하는 주포의 스타일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앞에서도 이렇게 음봉 이후에 아래쪽으로 좀 흘렀다가 다시 상승을 시키고 또 아래쪽으로 흘렀다가 다시 상승을 주는 그런 스타일의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조금 조심해서 종목을 대응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대북주 관련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였어요. 현대로템과 아난티가 거래 대금으로는 아난티가 가장 강하지만 얘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달았고요. 오늘의 이제 대장주는 대아티아이로 보입니다.
자, 대하티아이가 오늘 거래대금을 대략 한 3,500억 가까이 터뜨리면서 23%의 장대 양봉을 좀 뽑아줬어요. 윗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장중에 29% 이상 상승이 나왔었고요. 자, 앞쪽에 매물대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상한가로 밀어붙이기에는 조금은 힘겹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대호 AL을 포함해서 또 일신석재 그리고 서암기계공업까지 이 외에도 여러 이 대북 관련주들이 상승이 났는데요. 오늘의 대장주는 대하티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하티아이와 현대로템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로템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거래대금 한 2,300억 정도 터졌고요. 얘도 윗꼬리가 조금 적게 달린 장대 양봉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대하티아이가 1등, 현대로템이 2등주로 좀 보입니다. 저는 대하티아이를 좀 관심 있게 보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아난티도 잘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또 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상승들이 강하게 나왔어요. 파미셀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상한가 매매를 좀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너무 높은 자리예요. 너무 높아서 매매를 하지는 않았어요. 자, 파동으로만 봐도 이쪽에서 1차 파동, 그리고 2차 파동을 너무 크게 줬죠. 자, 그리고 3차 파동. 3차 파동 구간은 매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험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저는 매매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또한 매매할 수도 있었지만 대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자, 오늘 상한가로 굳혀서 상한가 잔량도 잘 쌓아서 뭐 내일 갭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른 좋은 종목으로도 얼마든지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자리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매해서 수익 낼 수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매매해서 수익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험한 부분에서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미셀을 필두로 해서 랩지노믹스, 수젠텍, 시젠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또 상승이 잘 나왔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3파동이 다 나온 이 끝물 무렵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자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은 꺾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음봉으로 윗꼬리를 좀 달면서 음봉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요. 자,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의 또 반짝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30거래일 동안 지속적으로 매도로 일관하던 이 외국인의 수급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로 들어오면서 좀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자, 기관의 매수도 쌍끌이로 들어오면서 분위기는 굉장히 한껏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도 폭탄으로 다시 돌변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관 또한 언제 쌍끌이 매수를 했냐라는 그런 반대의 모습을 보이면서 쌍끌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전체 다 매도에 동참을 했고요. 외국인의 매도세 또한 5천억 가까이 이 매물 출회가 나오면서 그 물량을 오늘 개인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또 매수세로 다 받아냈습니다. 자, 시장의 수급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요. 다시 개인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향후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정말 또 잘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는 뭐 그렇게 큰 장대 음봉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시장이 급락을 할 것 같지는 않지만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로 보여요.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잠깐 살펴보면요. 자, 코스닥 시장은 양봉을 뽑아줬어요. 자, 그렇지만 코스닥 시장의 수급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왔고요. 자, 기관은 쌍끌이 매도로 매물 폭탄을 개인들에게 다 넘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은 역시나 안 좋은 모습이고 지수만 상승을 하는 이 개인들의 힘에 의해서 지수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유가입니다. 자, 유가 부분이 지금 뭐 거의 미쳤습니다. 보이시나요? 장중에만 해도 한 15불 대, 14불 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시간이 더 지나서 10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유가가 17불 라인이 이 데스밸리라는 라인이거든요. 죽음의 계곡 라인입니다. 이 산유국인 오펙 국가들의
이 손익분기점 라인이 17불이거든요. 지금 그 라인을 뭐 완전히 깨버리고 내려왔죠. 자, 이렇게 되면 이 산유국들도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지금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하락률이 저가가 마이너스 41%입니다. 지금 거의 19불에서 8불이 빠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전 세계의 이 셰일 기업들 뿐만이 아니고 산유국들도 이제는 타격을 엄청 크게 받게 생겼고요. 국제 정유사들 있잖아요. 이 정유사들 길지 않은 시간에 디폴트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정유사들의 재고 평가 손실이 곧바로 이 마이너스로 적용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원유를 수입하게 되면 국내에 뿌려지는 기간이 이 시차가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2월 달에 수입한 원유는 3월 달에 45불에서 50불에 수입한 원유를 25불에서 30불에 지금 판매를 한 겁니다. 그럼 앉아서 50% 마이너스가 났죠. 자, 3월 달에 매입한 원유를 25불에서 30불에 사온 이 원유를 지금 4월 달에 공급을 할 것인데 25불에서 30불인 원유를 지금 10불까지 떨어졌다는 얘기는 거의 6, 70%가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재고도 앉은 자리에서 마이너스인데 사온 게 계속 마이너스가 나면서 공급이 되는 거죠. 특히 이 정유사가 생산하는 유종 중에 수익성이 높은 항공유가 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원유를 정제해서 고순도 항공유로 만들어서 이 항공유로 판매하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좋거든요. 근데 항공유는 만들고 나서 한 달이나 두 달이 지나면은 이 순도가 떨어져서 다 폐기해야 됩니다. 현재 3월 달에 국내 항공 여객수는 제가 주말에 설명드린 영상이 있지만 1월 대비 80%에서 90% 급감을 했거든요. 자, 이렇다는 얘기는 국내 정유사도 디폴트의 위험에 완전히 노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정유사 관련 종목들 아시죠? SK이노베이션, S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이 관련 업종 종목들 정말 주의하셔서 혹여라도 피해 입지 않으시도록 매매 유의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 국제 유가의 가격이 10불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자, 이런데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한다. 자,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시장의 유동성과 이 통화정책, 재정정책과 치료제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한 이 주가가 최악의 지표들과 저유가 그리고 아직 진정되지 않은 이 팬데믹의 확산세들이 이 시장을 다시 한번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네거티브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재 리더였습니다.